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라드의 파워앰프인 M23 파워앰프 그리고 M66 프리앰프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을 노력을 해가면서 리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제품의 매칭 포인트, 그런 제품의 사용 방법,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제품도 당연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적절하게 장점과 단점을 배분해 가면서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되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극찬을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D,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라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회사 제품을 정말 저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죠. 과거에 라드 제품 중에 실버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기기만 만들어 왔던 라드에서도 이런 정도의 하이엔드급 제품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시장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라드 제품에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있는 블루오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도 많이 만져왔었고요. 마스터 M3라든지 그런 제품부터 제가 국내에서 애착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브랜드가 바로 라드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라드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하이엔드급으로 인정을 받는 브랜드는 아니었죠.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오디오 제품을 만드는 제작사였죠. 최근에 마스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라든지 물량 투입이라든지 투입된 기술력이라든지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된다거나 CES 혁신상을 받는다거나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죠. 현 수입사의 노력이 상당히 효과가 주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위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통일성 있게 네트워크 기능도 탑재를 하고 새롭게 개발된 그 D클래스 방식의 모듈 같은 것도 탑재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도 라드라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이 되었겠죠. 라드가 고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제 기억상으로는 마스터 시리즈 M2라는 인티 앰프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M33이 아니라 M66입니다만은 M33도 이 제품하고 크기나 부피나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M2라는 기종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통합 제품인 M33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올인원 인티앰프 중에 최고로 인기가 좋은 제품 중 하나죠. 라드 M33이 참 좋은 제품이고 앱 컨트롤, 블루오에스 같은 경우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사용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신뢰성도 좋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이런 정도까지 D클래스 방식, 스위칭 방식으로만 앰프를 제작하는 회사가 거진 없어요. 그런데 M33의 경우에는 매칭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 갈릴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D클래스 방식 앰프의 가장 핵심적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문제라면은 중저음이 살짝 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중저음이 많이 나와야 그 음질이 물리적으로 느껴지기가 쉬워요. 좋게 말하면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는 음인 거고, 라드가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의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왜곡이 없어야 돼요. 노이즈가 적어야 돼요. 해상력이 좋아야 되고 소리에 뒤틀림이 없어야 돼요. 밸런스감이 좋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소리 자체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자극이 없는 평탄하면서 리니어한 사운드. 과거의 구형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심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M66 프로세서죠.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죠. 그리고 M23 파워앰프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했을 때 드디어 라드가 일을 해냈구나. 드디어 완성을 시켰구나.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해요. 스펙 설명은 핵심적인 거는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기능적으로는 M33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별로 없겠죠. M33 자체가 기능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언급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면은 M66이 이제 프로세서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프리앰프죠. 파워앰프보다 프로세서가 훨씬 더 비쌉니다. CES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전 세계 최대의 전자 박람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니 혁신상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M66에 최고급 DH칩이 들어갔습니다. ESS사의 ES9038 프로가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디오 마니아나 오디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9038 프로의 인지도가 좀 더 낮지 않나. 스펙이라든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9038 프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음질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라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탑재한 효과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음질이
나와주고 있어요. 또 상징적인 게 D랑 라이브가 풀 D랑 라이브가 되죠. 다른 제품들에서 D랑 라이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이스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음이 우리 가정 내에서 음질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음을 잘못 컨트롤했을 때 전체 음질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저음 영역대까지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주는 오토 세팅 기능이 탑재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죠. 후면부를 보면은 단자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확장성이 좋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이 제품이 단자가 부족하다거나 연결 확장성이 부족해서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MC까지 포함한 포노 단자, 턴테이블 연결 단자도 고급스럽게 장비를 하고 있고요. 서브우퍼 XLR 밸런스 연결 방식의 단자가 무려 4개나 탑재가 되어 있어요. 텔레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단자가 HDMI 단자죠. 나드 M66에는 그 HDMI 단자 중에서도 최신 HDMI EARC 단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HDMI ARC 단자 같은 경우에는 CD 수준의 음질만 호환이 됐다라면은 이 ARC 단자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모든 고음질 포맷이나 그 영역대까지 허용이 되는 HDMI 전송 방식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똑같은 단자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더 좋은 단자 규격을 호환을 하고 있고 탑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싼 제품다운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M33하고 사실상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매끄럽게 돌아가는 볼륨 노브 있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터치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헤드폰 단자도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야 뭐 깔끔하죠. 뭔가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만은 보고 있으면은 별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듦새라든지 마감 상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미래 시대의 오디오 제품의 가장 규격화된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뭐 이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66 같은 경우가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구성들이 좋아서 여기에 연결해서 쓰셔도 돼요. RCA 단자하고 XLR 단자만 있으면 무조건 100%다 호환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M66에 가장 밸런스적으로 이상적으로 싱크로를 맞춰놓은 파워앰프는 M23이겠죠. 한 대만 사용하면 스테레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한 대 더 추가하면 모노 브릿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출력은 스테레오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채널당 200W 출력이고요. 한 대 더 추가해서 모노 브릿지 형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출력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어서 채널당 700W로 작동이 됩니다. 8옴 기준이에요. 파워앰프를 한 대만 사용했을 때 출력이 200W라고 한다면은 M33하고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적혀져 있는 수치적인 출력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별도로 만들어진 파워앰프가 수치적인 출력이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성능은 더 나은 겁니다. 왜 출력이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다른가? 나드 M33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퓨리파이사의 아이겐탁트 모듈을 탑재를 했다. 현존하는 최고의 D클래스 모듈을 탑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거리였었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었지만은 요즘은 다른 회사에서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겐탁트 모듈을 사용한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설득력이 조금 약하죠. 그런데 이 M23 같은 경우는 아이겐탁트 모듈을 무려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음질에 대한 극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병적으로 초저 노이즈, 초저 왜곡,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 밸런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지 한 톨이 안 보일 정도로 결벽증 수준이에요.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연결을 하고 음악이 뭐 한 5초에서 10초 사이 들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 만에 드디어 나드가 해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사운드를 그냥 구름 위에 올려놔 버려요. 자동차는 타이어가 바닥을 마찰을 하면서 달리는 건데 비행기는 하늘에 뜨는 순간 타이어의 마찰력이 없어지잖아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런 마찰력이 일체 없어요. M33이 추구하는 그 느낌은 느낌은 내가 알겠는데 마찰력을 지극히 줄여내면서 고해상도의 입체감을 추구하는 거를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약간 살짝 부족하다. 매칭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었다라면은 지금 M23과 M66의 매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100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스피커까지 매칭을 해봤을 때에는 그런 아쉬움이
제 기준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도예요. 음색이 엄청 고급지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아방가르드해요. 과거는 나드가 하이엔드가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제품만큼은 하이엔드급이 분명히 맞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 과거의 나드가 만들어 놓은 방식은 유연하긴 했다. 밸런스감이 좋긴 했다. 자극이 없기는 했다. 근데 너무 자극을 줄여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해상력이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오디오적인 기교가 좀 약해지면서 좀 약간 심심한 사운드가 돼버린 것이 아니냐, 이거를 좋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약간 애매한 정도였다면은 최근에 이 M66과 M23의 조합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가 해결을 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포인트를 넘어선 거는 맞다. AB 클래스 방식의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D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라면은 현재의 나드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래그십급 앰프는 디지털로 진정한 아날로그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여전히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음색이 동일할 수는 없죠.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정말 매력적인 음질을 내는 앰프가 좀 더 쫀득쫀득하고 좀 더 말랑말랑하고 좀 더 바디감과 볼륨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류의 음악적인 느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디오적인 특성은 이쪽이 더 낫습니다. M66과 M23 매칭을 오늘 제가 정말 칭찬을 하는 이유는요, 이 제품보다 저렴한 제품들 대비 수치적인 출력은 무시를 하더라도 구동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종종 우리가 음질을 표현을 할 때 적막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적막하다, 정숙하다, 조용하다는 이야기죠.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정말 노이즈의 정제가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음색이 지저분하지 않으면은요, 볼륨이 작아도 고해상력과 광대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드 입장에서 이 정도의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구동이 안 돼서 심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매칭들의 스피커를 매칭을 해봤을 때 얘가 그 스피커를 지배하는 것은 느껴져요. 제가 5000cc급 자동차를 몰아봤는데요, 그냥 악셀에다가 발을 얹기만 했는데 대형 차량이 그냥 미끄러지듯이 나가요. 흔한 표현으로 그냥 깃털처럼 나가요. 그런 평탄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칭은 딱 매칭을 해서 들었을 때 우와! 전에 듣던 매칭에 비해서 저음이 더 왕성하게 나오니까 얘가 더 힘이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야, 얘가 지극히 저 스피커를 지배를 잘 하고 있구나. 초고음이든 중역대든 중저음역대든 초저음이든 유연해도 이거는 너무 유연해 버리는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매칭의 사운드 밸런스는 아직까지 들어본 이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수준입니다. 음색 밸런스라든지 해상력의 표현이라든지 녹음된 소스를 왜곡이나 노이즈 없이 표출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진짜 완벽한 슈퍼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려줘요. 저희 청음실이야 세팅이 잘 된 청음실인 거고, 환경이 달라지면 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죠. 결국은 얘는 평탄함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좋은 스피커는 뭐겠습니까? 심심한 매칭으로 하거나 공간 대비 너무 저음이 빈약한 스피커를 매칭한다거나, 그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지극히 평탄한 사운드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취향대로라면은 다른 여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처럼 저음이 조금 보장되는 매칭으로 매칭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고음의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없어요. 착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 밸런스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파워앰프는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M66 가격을 보고 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투입된 물량 투입이라든지 뭐 DAC 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고 나서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음질적인 그 퀄리티라면은 이 정도 받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과 없이 솔직하면서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